남산, 인왕산, 낙산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중심부 대학로 문화의 동네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31평형 아파트를 4억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명동이나 종로뿐만 아니라 웬만한 핫플레이스에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나온 곳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입니다. 종로나 명동 쪽에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이런 숙박 플랫폼들이 1년 내내 성수기를 맞이해서 그냥 월세를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단기 임대나 숙박에 너무나 괜찮은 입지와 구조를 갖고 있는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방 3칸에 화장실 2개인 구조도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할 때 하루당 단가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도 좋지만 우리 집 뒤로 가면은 낙산공원이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또 앞쪽으로 가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긴 하겠지만 쇼핑몰도 가까이에 있고요. 대학로가 가깝기 때문에 젊음의 상권을 또 누릴 수가 있고, 해화동 하면 연극이잖아요. 문화생활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장인 수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송림 아마레스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5억 7천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돼서 4억 5,6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48.4제곱미터로 14.6평이고요. 건물은 84제곱미터로 31평형 아파트에 속합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이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채권액을 보면은 감정가나 시세에 비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등기부등본 을구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변제하면은 경매가 변경되거나 취하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계속 진행되는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동 쪽에 큰 규모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저층 주거단지로서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세대가 아주 많은 곳인데요. 노후된 빌라도 많고 또 이런 노후된 빌라를 다시 신축으로 탈바꿈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주변에 아파트가 없고 우리 물건도 19세대인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약간 빌라처럼 보이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세대가 다양한 평형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5평형, 22평형, 31평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31평형이 19세대 중 17세대예요. 31평형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이 작긴 하지만 31평형으로 매물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매매 가격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는 최근에 거래 사례는 없지만 3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2019년도, 2022년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거래 실거래만 볼 게 아니라 주변에 실거래를 보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도 없지만 비슷한 연식의 매물 거래도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거래 사례를 보니까 저희 물건은 2004년 사용 승인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빌라는 1993년도 사용 승인일인데 전용 면적이 19평형이에요. 2025년도에 4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연식도 10년이나 오래됐고 또 면적도 훨씬 작은 빌라가 4억에 거래됐다. 그럼 적어도 우리 매물은 4억보다 조금 비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23년도이긴 하지만 1994년식 전용 면적 24평형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낼 때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변의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감정평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는 없지만 비슷한 주거용 물건을 가지고 5억 7천만 원이라고 감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감정평가 일도 25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에 6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5억 7천만 원 전후에서 6억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전세나 매매 물건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변의 유일한 아파트 오늘의 물건 함께 보러 가볼게요. 큰 길가에서 쭉 집까지 걸어오는데도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집까지 올라가는데도 조금 경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4층이니까 종로를 싹 내려다보는 곳일 것 같습니다. 주택가는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용 주차장이 이렇게 있네요. 오늘의 물건지 입구입니다. 입구에 경비실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경비실 옆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곳은
곳은 여기 401호. 출입문 보안 장치도 되어 있어요. 화분이나 나무를 가꾸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화분인 줄 알았더니 꽃을 가장한 고추네요. 1, 2, 3 세 개의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가 1호 라인이고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큰 나무와 암벽이 있어서 1, 2층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 1호 라인만 있네요. 그래서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1호부터 있었는데 2층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2층은 그냥 계단만 있네요. 4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01호 단독으로 사용하시니까 문 앞에다가 짐들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뒤쪽에는 나무들이 막 이제 우거져 있어서 뷰 같은 뷰를 볼 수가 있네요. 아마 반대편 쪽으로는 더 좋은 뻥 뚫린 전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오래된 빌라였으면 엘리베이터도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예, 종로가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남산타워도 너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바로 저기가 낙산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화 벽화마을이에요. 낙산공원에는 카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전망을 보면은 힐링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살면은 365일 좋은 전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위쪽으로 도로 하나가 지나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굴다리처럼 길이 나 있는데요. 삥 가는 길이라서 달팽이 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옥상에 방수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방수 페인트가 아니라 지붕 형태 약간 박공식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방수 페인트는 한 4, 5년 지나면 크랙이 생겨서 또 방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수 기법이라고 해요.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오래된 구축 빌라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누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우리가 탑층은 아니지만 이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3호 라인. 와, 여기도 전망이 좋네요. 합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옥상에 또 다른 쪽으로 왔는데요. 저 멀리에 청와대가 보인답니다. 저 산이 인왕산이고 그 아래 삼청동 청와대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뷰입니다.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남산공원에서 인왕산 청와대를 지나서 종로 낙산공원까지 쭉 한눈에 다 보이는 곳입니다. 뷰 맛집이네. 아파트 입구 경비실 왼쪽으로 가면은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지하 계단을 통해서 또 주차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지하 1층, 지하 2층 두 개 층이나 있어요. 총 19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23대예요. 각 세대당 리모컨이 있어서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지하 2층 주차장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리모컨으로 개폐를 하고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지하 2층으로 나오면은 아까 걸어왔던 그 도로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낙산공원이 나오고요. 삥 돌아가는 달팽이 길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까 앞쪽에서는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어서 아파트가 잘 안 보였는데요. 뒤쪽으로 오니까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4층 바로 저기가 오늘 보러 온 곳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큰 벽화도 있습니다. 이하동에 볼 것들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장소예요. 지금 외국인들도 오셔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써 있네요. 이쪽이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4층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소니. 여기 또 이렇게 공예 품파네요. 골목골목이 다 이뻐요. 우편함도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위에서 보니까 우리 달팽이길이 더 잘 보이고요. 그러고 보니 우리 건물에 통신사 중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중계기가 있으면 각 통신사에서 연간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아파트의 총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나니까 관리비가 좀 더 적거나 지분 같은 거 개량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저런 데서 충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이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데이트하기도 좋은 코스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기까지 약간의 경사도가 있지만 경사만 넘어서면은 뒷면에 어마어마한 뷰와 볼거리가 너무 가득한 곳입니다. 요즘에 서울에 외국인들이 수요가 너무 많고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수용할 에어비앤비 매물 찾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매물을 찾는다 하더라도 권리금과 월세도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방 3개짜리 에어비앤비용 물건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오늘 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종로구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 이런 아파트를 지금 4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주용으로도 좋지만 에어비앤비나 단기 임대 등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업 목적 물건으로 매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물건 관심 있게 보시고 볼거리 많은 우리 이하동에 오셔서 재미난 임장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돈이 되는 곳의 머니플레이스 빨간조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